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아니면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추심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은행의 통장을 만약에 이제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이제 돈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압류를 한다는 얘기는 채권자가 이제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집행문을 발부를 받아서 채무자의 이제 적극 재산에다가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은행, 이제 통상적으로 은행을 압류를 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보험회사도 해당이 되겠죠. 금융기관에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을 이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3채무자는, 채무자는 이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로서 존재를 하는 거지만, 압류를 할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압류를 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이제 제3채무자로 되어서 이제 건물주나 아니면 은행을 압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압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예전에는 150만 원이 이제 최저 생계비에 해당이 되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서 최저 생계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185만 원 미만의 잔고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돈을 추심을 해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채무자도 통장이 압류가 됐기 때문에 인출이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압류가 되지만은 인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채무자는 압류가 됐기 때문에 인출이 안 되는 거고요. 채권자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추심을 해서 채권자가 찾아갈 수가 없는 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채무자의 통장에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질권 설정을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채무자가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했는데 담보가 은행에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은행에서 채무자의 은행 통장에다가 질권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권을 먼저 설정을 해 놨다는 얘기는, 채권자가 보다는 앞선 순위에 채권자가 있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또 이 질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경합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되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들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고 나서 법원에 진술che고를 받아보면은 통장에 잔고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즉 해당 은행에 우선순위의 채권이 있어서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딱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추심이 안 되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내주지를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 즉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만약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이 보증금에 질권이 또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은행의 경우하고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에다가
뭐 질권을 설정을 하는 게, 자기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질권을 설정을 해놨겠죠. 뭐 우선되는 권리를.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압류하고는 별개로 압류가 그 순위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권이 설정이 돼 있는 그 질권 그 권리자에게 그 채권이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순위로 압류를 한 채권자는 돈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뭐 민사 채권에서 뭐 판결문이나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상거래 채권에 해당되는 뭐 판결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그 공사대금의 채권일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이면은 이제 그 채무자가 건설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 건설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조합비를 낸다든가 그 보증증권을 끈다든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압류했을 때에 그 조합에서 건설공제조합이나 이런 데서 먼저 자기들 우선 채권이 있다라고, 질권이 설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돈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질권 설정이 돼 있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죠. 압류를 하고 나서 그 제3채무자로부터 진술채고를 받아봤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우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압류를 하기 그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권 설정 하는 거는 공시라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슨 뭐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에 뭐 금융기관, 은행을 뭐 압류를 한다든가 또는 뭐 채무자의 전세 보증금을 압류를 했을 경우에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 채권 추심이 안 되는 경우가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질권이 설정이 되는 경우 또는 이제 최저생계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